체계, 방금 얘기한 서론도 문제 제기부터 연구 필요성, 선행 연구 흐름 한계, 우리 연구의 컨셉션 학술적 의의, 그 다음 연구 목적, 목적을 위한 범위, 방법. 이게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샘플 보여드릴 텐데 서론은 무조건 그 틀대로만 쓰시면 돼요. 선행 연구. 그게 이제 논리 전개인 거예요. 내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논증하고 뭔가 이론적 고찰하고 실증 분석하기 위해서 내가 일단 서론에서 들어가는 말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논문의 전체 얼개를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와꾸를 짜줘야 돼요. 서론에서. 그걸 전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의 중요하고 짜임새 방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표절이 안 되게 형식 인용 표시. 인용 표시 아까 제가 의도적 표절 얘기했죠. 카피킬러는 우리나라 교육부 훈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법 제도적 표절, 의도적 표절, 기계적 표절이라고. 그거는 나중에 해서 6단에 6가지만 암기만 하면 본심사 하기 전에 몇 프로라는 건 학교에 내야 돼요. 근데 저희 고객들 오시는 분들 제가 농담으로 물어보죠. 선생님 내 학교에는 몇 프로까지 떨어뜨려서 가져오라고 하더냐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20%인데 15%인가? 뭐 선배들이 보니까 뭐 몇 프로, 10%? 그게 학교에 정해진 게 있을까요? 몇 프로 해서 내라고 하는 게 있나요? 30%? 30%면 안 되죠. 너무 과하죠. 그 양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이 수도권의 대학에 보면 그 리포트 낼 때 이제 자의적으로 그 학교에서 정해놓은 기준은 있어요. 근데 그게 강제력을 먹는 거고 대부분은 이제 한양대, 성균관대, 서울대, 뭐 유수 대학들 보면 보통은 좀씩 다르지만 10% 미만. 근데 그게 양적으로 명확하게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20% 30%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설문지 해가지고 뒤에 부록에 설문지 달잖아요. 카피킬러 전체를 돌렸는데 30%가 설문지에 다 30%가 집중돼 있어. 그거는 표절 아니에요. 1%라 하더라도 결론의 핵심의 주장을 갖다 몇 문장을 내가 갖다 몇 개 써버렸어. 그거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몇 프로까지 해야 표절이 면해진다 이렇게 정해진 건 절대 없어요. 학교에서 정해진 그 임의적인 기준은 학생들 클래스에서 숙제 낼 때 이제 어느 정도 논문 할 때는 반드시 카피키를 돌리기 때문에 그 기준이 없다니까요. 근데 숙제 낼 때는 이제 안 정해놓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임의로 정해놓는 거예요. 근데 최소 우리는 1%, 2% 떨어뜨려요. 10%가 등사가 아니고. 금방 구조 바꿀 수 있어요. 카피키를 돌려서. 성대 전자도로만 들어가면은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도적 표절이 중요한 게 아니라 표절은 비의도적 표절이 더 중요해요. 박사 논문들도 수두룩해요. 통과된 논문들도. 그거는 교수님들이 발라내 줄 수도 없어요. 진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걸 알고 접근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막 100개 써가지고 교수님한테 갖고 가보는 거예요. 다르죠.